전오백 지천년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비단은 500년 가고 종이는 1000년을 간다. 한지가 그만큼 우수하다는 건데 하다 보니까 이 종이라는 것이 가볍고 따뜻하고 그렇지만 이게 모아지면 굉장히 단단해요. 나무 못지않은 단단함이 있거든요. 유연성이 좋아가지고 한지가 어떤 형체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그 서예를 연습한다거나 버려지게 된 서책들, 그런 책들을 모아서 재활용의 의미로 이게 지호공예가 성행을 했다고 해요. 아, 옛날 어머니들은 정말 지혜로우셨구나. 그래서 이 지호공예가 꼭 미래까지 잘 이어져 나가야 되는 우리 전통 공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지호장 박갑순입니다. (1996년도에) 전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전통의 매깃기 사업인 전통공예 교육에 참가하게 되면서 한지공예를 접하게 됐는데요. 한지공예의 한 종류인데요. 한지공예에는 종류가 지장공예, 색지공예, 지호공예, 지승공예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호는 종이지자에다 죽호자를 써서 종이와 풀을 반죽을 해서 작품을 만든다고 해서 지호공예인데 2001년도에 종이죽을 가지고 염색을 해서 지호 항아리를 만들면서 지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 문화유산을 신청을 하면서 지호공예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시대에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때 이제 사찰에서 종이를 뜨면서 남아지는 이제 부산물들로 이제 스님들이 부처님을 만드셨다고 해요. 종이 부처를. 옛날에 또 불상이 흔하지는 않았잖아요. 귀했으니까 그 부처님을 이제 4월 초파일 때 가마에다 싣고서 이렇게 행상 공양이라고 하나?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공양을 드렸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됐고 또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 농경사회에서 그러니까 들에서 일할 때 새참을 날르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종이가 가벼웠으니까 새참을 그 함지에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 새참을 갖다가 날라다 준다던가 아니면 농경사에서 필요한 그 씨앗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농경사에서는 그 씨앗을 보관을 하는 씨앗통이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에 유물로 남아있기도 해요. 지호공예는 그냥 책에 보면 지호공예라는 것은 한지 종이를 풀과 반죽해서 이렇게 틀에다 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내용만 있을 뿐인데 저는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을까를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조선시대 풍석 서유구 선생님이 쓰신 임원경제지라는 백과사전이 있어요. 거기에 칠지호기법이라는 한 줄이 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니까 우뭇가사리 칠을 했다는 내용의 칠인데 한지 기물에 칠하는 기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 지호도 지호에다도 우뭇가사리 칠을 해보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게 됐고 지호 유물이 있다는 곳은 어디든 쫓아다니면서 원주에 있는 뮤지엄 산이라던가 거기 가면 호랑이 베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베개도 만들고 그 국립민속박물관의 수장고에 있는 그 유물들을 찾아서 그 유물을 재현하는 쪽으로 작업을 했고요.
이게 이제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처음에 이제 잿물을 만들기 위해서 홍대라든가 깻대라든가 그거를 이제 불에 태워서 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젤을 천천히 물을 내려서 잿물을 만든 다음에 그 잿물에다가 서예 연습하고 남은 종이라던가 충분한 쓰임이 되어진 서책을 그 잿물에 삶아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것을 잘게 찢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잘게 찢은 것을 풀하고 반죽을 해서 그것을 절구에 또 찧어요. 이게 반죽이 잘 엉기도록 찧어서 그것을 이제 이 거푸집에 붙인 다음에 한번 붙이고 그걸 말린 다음에 어느 정도 완전히 말린 다음에 또 붙이고 해서 이제 거푸집에서 떼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70~80% 정도 건조가 됐을 때 살짝 말랑말랑할 때 떼어내야 그것도 잘 떼어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떼어낸 다음에 이제 성형을 하는 거죠, 이쁘게. 작품이 완성되면 그걸 이제 내구성을 위해서 마감 칠을 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거기에 이제 우뭇가사리 칠을 하는 거예요. 칠을 1차적으로 해서 코팅 작업을 한 다음에 들기름 칠을 한다던가 이제 콩땜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작업들을 저는 옛날 방식 그대로 콩땜 같은 경우는 생콩을 불려서 맷돌에 갈아서 거기다 이제 들기름을 좀 섞어서 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다던가 들기름 칠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임원경제지에 나오는 옛날 들기름을 그냥 바르면 냄새가 쩌던내가 나니까 이거를 정제를 해서 써야 된다. 그런 문헌의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실험을 거쳐서 그거를 이제 법제 들기름이라고 하는데 그 들기름을 직접 만들어서 제가 그거 이제 마감칠을 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감 같은 경우도 제가 그래서 이제 마당에 감이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한 건데 조선 공예품의 아름다움이란 책이 있어요. 7, 8월에 가장 떫은 맛이 날 때 감을 채취를 해서 그것을 즙을 내 가지고 그것을 칠을 하면 옷칠에 못지않은 칠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지호 작품에다가 그 시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시칠을 처음에 했는데 그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책에 있는 색깔은 오칠처럼 검붉은 빛이 났는데 이상하다, 이거 잘못됐나 하고서 이제 좀 이렇게 표주박에 칠한 거를 좀 옆에다가 밀어놨었거든요. 그리고 좀 시간이 한 6개월쯤 지났을까? 표주박을 봤는데 색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발효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감물을 채취를 해서 한 2, 3년 묵힌 다음에 그것으로 칠을 했더니 그 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또 지호장으로 지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한지 고장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고 예울에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오신 분들이 저희 마당을 보고 여기는 자연 그대로인데 저희 작품도 보고는 꾸밈 없이 그냥 그대로 자연스러움 그대로 그러니까 너무 기교를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작품을 풀어낸다. 그것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요. 샤넬에서 주목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업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한 거,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전시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어요. 지금 호랑이 까치가 한참 유행이잖아요. 지금 예울에서도 제가 호랑이 까치를 만들었는데 케이프 데몬 헌터스 때문에 유행인데 방식은 옛날 방식이되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를 하면서 요즘 현대 생활에 쓰임이 되면서 지호로 오래도록 가질 수 있는 곁에다 두고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런 쓰임이 있었으면 현대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넘겨줘야겠다. 그런 이음의 목적이랄까? 틈틈이 이제 제 나름대로의 작품 구상해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도 제 일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이것을 후대에까지 물려주려면 후진 양성을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